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다. 나를 마주보던 눈은 흔들렸고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선생님,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그 순간 이미 수많은 상담을 받아온 임상의로서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연애나 스킨십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감과 삶 전체를 뒤흔든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그녀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그 선택 하나가 이제는 자신을 가장 괴롭게 만든다고 했다. 누구보다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자신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끝까지 마음을 열 수 없었다는 그녀. 그 후로 사랑이 두렵고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자신에게는 너무 큰 일이 되어버렸다고 털어놓았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가슴 한구석에 안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처음의 무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잔해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밀려오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까지.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 그들 모두는 첫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감춰진 상처, 기대, 혹은 고백 못한 감정을 함께 꺼내놓았다. 오늘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때로는 어리숙하고 때로는 가슴 아프며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그들의 처음을, 그리고 처음을 너무 쉽게 내어준 대가가 그토록 길고 깊은 후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나는 남성 건강과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는 50년 차 의사다. 중년 이후 남성들이 부부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들을 때면 그들이 단순히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잘 몰라서 겪는 일이라는 걸 자주 느낀다. 선생님, 아내랑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늘 어색해요. 제가 다가가면 괜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은 비단 한두 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아내가 진심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다가가면 오히려 왜 거리를 둘까? 에 대해 막막함을 갖고 있다. 오늘 나는 임상에서 자주 마주했던 장면들을 통해 여성들이 어떤 접촉에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은 날 진심으로 아끼고 있구나라고 느끼는지 말씀드리려 한다. 첫째, 허리를 감싸는 손. 여성의 허리는 신체적으로 가장 여성스러운 곡선이 드러나는 부위이자 심리적으로도 부드러운 접촉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민감한 부위이다. 임상에서 상담한 아내들의 말 중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허리를 감쌀 때면 그 순간만큼은 제가 보호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게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마음이 전해지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 안는 제스처는 상대에게 신뢰와 애정의 표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억지스럽지 않게 부드럽게 다가갈 때 여성은 본능적으로 그 진심을 느낀다. 둘째, 아랫배를 지그시 감싸는 손. 여성의 아랫배는 생리적 변화와 긴장감이 자주 몰리는 부위이다. 생리통, 배앓이 혹은 장기 피로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남편이 따뜻하게 손을 얹고 지그시 눌러주면 그 단순한 행위 하나만으로도 여성은 큰 위안을 느낀다. 남편이 제 배를 천천히 문질러 줄 때 마치 제가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기분이 들어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정서적 위로와 신체적 안도감을 동시에 주는 손길. 그것이 바로 파트너가 해줄 수 있는 작지만 큰 배려다. 셋째, 성적 교감을 위한 접촉. 이 주제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불편해하거나 때로는 회피하려 든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성적 접촉은 단순한 욕구 해결이 아니라 부부간 가장 깊은 정서적 연결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실제로 오랜 기간 상담을 받아온 부부들 중 스킨십과 성적 교감이 원활해졌을 때 잦던 다툼, 불만, 심리적 거리감이 놀랍도록 줄어든 경우가 많다.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남편과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맞는 순간들이 많아졌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어지는 순간. 서로에 대한 이해도 유대감도 훨씬 깊어진다. 그건 절대 가벼운 감정이 아니다. 건강한 성적 소통은 중년 부부 사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서적 기반이다. 며칠 전 한 40대 후반 남성 환자가 내 진료실을 찾았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팀장이지만 연애나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요즘 만나는 분이 계신데요. 이상하게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진료실에서 자주 접하는 중년 여성의 감정 구조를 설명해 주었다. 그는 처음 듣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성들 중 상당수는 노력하고 잘해주기만 하면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고 믿는다. 하지만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여성 환자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람은 의지보다는 지루함을 느껴요. 가끔은 밀고 당기는 감정이 저를 더 진지하게 만들어요. 중년의 여성들은 단순한 헌신이 아닌 자신을 이해하고 통제할 줄 아는 성숙한 태도에 끌린다. 그들은 말없이 자신을 배려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에게 신뢰를 느낀다. 그가 제 말에 늘 그래요라고만 하면 뭔가 허전해요. 갈등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말해주는 남자가 더 믿음이 가요. 이런 심리는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된다. 심리적 긴장과 해소가 반복되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상대에게 더 강한 호기심과 감정적 몰입을 유도한다. 즉, 관계에서 약간의 갈등은 오히려 감정을 깊게 만든다. 한편 여성의 호감 표현을 너무 빠르게 수용하는 것 역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먼저 선물을 하거나 다정하게 다가올 때 남성이 지나치게 즉각 반응하면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준 선물이 좋은 건지, 내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이 사람은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쉽게 넘어오는구나. 그러니 나는 남성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감정은 서두를수록 멀어지고 천천히 다가갈수록 깊어집니다. 특히 신체 접촉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요즘 여성들은 사랑에 있어서도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다.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원하되 억지스러운 신체 접촉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남성은 신사적인 거리와 절제된 감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스킨십은 그녀가 먼저 다가올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 그녀가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아올 때 그 순간을 받아들이되 욕심내지 말 것. 그 절제가야말로 그녀가 남성을 더욱 신뢰하고 끌리게 되는 열쇠다.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가 참을 줄 아는 사람이라 느껴졌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여성들이 많다. 사랑이란 건 때론 인내의 시간 속에서 싹트는 감정이기도 하다. 누가 먼저 좋아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더 진중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며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이 결국 지속 가능한 사랑의 시작이 된다. 진료실에서 연애 상담을 받는 남성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연인을 진심으로 아끼는데도 그녀가 점점 멀어진다. 고 호소하신다. 그럴 땐 나는 조심스레 이렇게 묻는다. 혹시 요즘 그녀 주변을 너무 가까이 맴돌고 계시진 않으세요? 어떤 남성들은 사랑하는 만큼 붙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거의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모든 일정을 함께 하려 든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삶과 감정을 잘 정리하고 살아온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편안한 관계이지. 계속 곁에서 간섭하거나 의존하려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드린다.
좋은 관계는 가까움과 거리감의 균형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당신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모습은 그녀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가꾸는 남성에게 여성은 더 깊은 신뢰와 존경을 보인다. 한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이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하루 종일 연락을 받다 보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사람만 보고 사는 모습보단 자신만의 일이 있는 사람이 더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남성 환자들에게 자신의 원칙과 삶의 리듬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녀를 소중히 여기되 모든 것을 그녀 중심으로 맞추지 말 것. 그 여유와 균형이 결국은 당신의 진심을 더 귀하게 만든다. 사화. 한 지붕 아래 첫날 밤 여자의 진짜 속마음. 최근 진료실에선 동거 후 불편한 감정에 대해 상담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결혼 전 동거는 이제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지만 첫날 밤의 기억은 많은 여성에게 여전히 복합적인 감정을 남긴다. 수진 씨 외에도 여러 여성 환자들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첫 번째는 정민 씨 50대 초반의 이야기다. 그녀는 조심스레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은 정말 많이 아프고 불편했어요. 몸은 힘들었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좋았어요. 정민 씨는 처음에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끝까지 배려하며 리드해준 태도에 감동했다. 그 사람의 손길이 조심스러워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연 씨 40대 초반이다. 저는 원래 보수적인 성격이에요. 첫 관계를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 사람이 성급하게 굴지 않고 기다려줬던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녀는 남자친구의 배려와 진심을 믿게 되었고 그의 생일날 조심스레 마음을 열기로 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마음을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수진 씨 50대 후반.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땐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후회돼요. 사랑도 아닌 감정이었고 그냥 외로움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그날 이후로 상대와 멀어졌고 결국 진짜 사랑이 찾아왔을 때는 스스로를 온전히 내어줄 수 없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아껴줬는데 저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끝내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헤어졌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일이었어요. 그 사람한테 책임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그 후 그는 다른 사람을 만나 떠났고 수진 씨는 홀로 남았다. 시간이 흘러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된 사람을 만났지만 그녀는 마음 깊이 자신이 처음이 아니란 사실의 죄책감을 안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대해줬죠. 그런데 저는 내 마음을 다 주기엔 제 안의 후회가 너무 커서 결국 그 사람을 놓쳤어요.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남성들의 첫 경험 이야기를 떠올렸다. 많은 사람이 여성의 첫 경험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 남성들 또한 자신의 첫 경험을 뚜렷이 기억하며 살아간다. 그중 기억에 남는 환자 3명이 있다. 첫 번째는 현수 씨 50세. 현재는 미용실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다. 그는 평소 유쾌하고 솔직한 성격이지만 이야기를 꺼낼 땐 어딘가 민망해하며 씁쓸히 웃었다. 정식 연애를 시작한 건 꽤 늦은 나이였어요. 30 후반까지는 일만 하느라 연애할 생각조차 못했죠.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났고 몇 달로 가까워졌어요. 그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만큼 편하거나 좋진 않았어요. 너무 긴장했고 뭔가 어색했죠. 상대가 실망한 눈치도 보여서 그게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는 말은 담담했지만
표정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마치 그날 이후로 내가 괜찮은 사람일까? 하는 질문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두 번째는 도윤 씨, 55세. 최근에 직장을 그만두고 한동안 혼자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그는 평소엔 기억력이 좋지 않다며 웃었지만 어느 날의 기억만큼은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땐 40대 중반쯤이었어요. 직장 스트레스도 많았고 마음도 공허했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조용한 찻집에서 몇 번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날 그녀가 근처 여행지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는 그날을 이렇게 회상했다.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내가 과연 누군가와 이런 시간을 보낼 준비가 돼 있었을까? 조심스러웠고 많이 어색했어요. 감정은 있었지만 몸이 먼저 나서버린 느낌이랄까. 지나고 보니 좋은 기억보다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자신도 모르게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된 순간이었다고 했다. 세 번째는 재혁 씨, 58세. 현재는 건설 회사의 예산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 첫 진지한 관계는 40이 넘어서였어요. 젊은 시절엔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정작 제 감정엔 무심했죠. 그러다 우연히 한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상대가 마음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고 회상했다. 어떻게 하면 서로가 편안해지는지. 말 한마디, 손짓 하나까지 조심스럽게 배려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은 걸 배웠다는 느낌이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시엔 내가 너무 서툴러서 상대에게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런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그녀 덕분에 제 안에 묻어있던 불안과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졌어요.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남성들 역시 처음에 대한 기억이 크고 깊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 첫 경험의 감정은 단순한 성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과 관계의 방향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그렇기에 나는 남녀 모두에게 첫 관계를 신중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권한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후회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환자는 재혁 씨, 31세, 건설 예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이었다. 그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처음 그 사람을 만난 건 온라인 채팅이었어요. 말이 정말 잘 통했죠.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만났고 그녀가 출장차 제 도시를 오게 됐을 때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남은 부담 없이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식사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한 건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이었다. 솔직히 말해 저에겐 여자친구도 없었고 그땐 성적인 호기심이 강했어요. 그래서 받아들였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모든 걸 천천히 차분히 이끌어 주었다. 처음엔 많이 어색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고 편안한지 하나씩 알려줬어요. 그 경험은 재혁 씨에게 마치 수업 같았고 자신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그녀의 배려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제 첫 경험은 꽤 당황스러운 기억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수진 씨의 말을 떠올렸다. 여자들은요, 첫 경험이란 게 단순히 몸이 아닌 마음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덧붙였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어설펐던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건 결국 그만큼 의미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한다. 남성들이 여성의 첫 경험에 관심을 갖듯 여성들 또한 남성의 첫사랑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준 사람은 성우 씨 32세.
그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놓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절이에요. 성우 씨의 첫사랑은 대학 시절 4해를 함께했던 연인이었다. 그들은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가장 순수하고 치열했던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땐 서툴렀지만 진심이었어요. 서로에게 바보 같은 약속도 하고 평생 함께하자고 말했었죠. 결국 졸업 후에는 헤어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시절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첫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후회든 그리움이든 아련한 웃음이든 그 시절에 우리는 진심이었다.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그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랑은 결국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깊어진다. 마무리하며 사람마다 첫 경험에 대한 기억은 제각각이다. 누군가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누군가는 아픈 후회로 남는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랑은 성숙함을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성숙함은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리고 배려할 수 있는 힘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짧은 이야기가 바쁜 일상 속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작은 용기, 혹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저희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입니다. 당신의 좋아요,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고 내일이 조금 더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